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에 정화 끝났고, 오늘은 무토를 할 겁니다. 근데, 무토를 하기 전에,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구독자 수에 비해 갖고, 좋아요가 너무 저조합니다. 네, 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를 잘 눌러줬을 때, 강의가, 좀 더 유익해지고요. 좀 더 깊이가 들어가는데, 오늘 무토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도 살짝 삐졌기 때문에 약간 깊이에서 좀 빠질 겁니다. 깊이 있게 들어갈 것 같이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좋아요 자주 눌러주시면은 그러면 이제 기토부터는 또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고 오늘은 일단 무토의 물상과 시기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무토라는 글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땅이다, 큰 땅이다. 네. 기토를 제외한 모든 땅은 다 그냥 무토예요. 그런데 이 무자가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이 기초 시간에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무성하다 할 때 무자 기억나시죠? 무토는요 화생토를 받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화생토를 받았는데 지나치게 많이 받으면은요 그때의 무토는 황무지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황무지라는 거는 거친다, 그러니까 황무지, 그러니까 땅이 거칠 황자, 하늘전 따지 누루황 거물현. 그러니까 천지현황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제 뭐 천자문 얘기를 끄집어내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거칠다는 게 황무지의 뜻이죠. 그 얘기는 태양빛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이 무토는 쓸모가 없어요. 지나치게 화생토를 받았을 때는 그럴 때는 갈라집니다. 물론 무토뿐만 아니라 그건 기토도 마찬가지. 모든 토는 화생토를 지나치게 받으면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안 받으면은 역시 쓸모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제대로 화생토를 받아야 되죠. 그 얘기는 땅이 화생토를 받으면서도 촉촉한 느낌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지하수를 머금고 있다든지 이런 걸 생토라고 해요. 날생자, 생토와 죽을 사자, 사토인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날생자란 글자가 흑토변에 자, 요게 날생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싹이 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새싹이 나왔다. 이게 날생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새싹이 나오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메마른 황무지? 사막에서 혹시 새싹이 나오나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촉촉한 땅에서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물기도 있고 그 새싹이 씨앗을 열어갖고 열매가 맺히고 새싹이 올라오려면은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적당한 햇빛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적당하다. 그럴 땐 생토가 돼요. 왜? 인성이 적당하다는 얘기는 8글자 중에서 어느 정도 조우 개념이 성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햇빛이 필요한 거겠죠. 이런 개연성으로 봤을 때 생토가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화가 없다. 뭐 천간에 화가 전혀 없, 그러니까 원고에 인성이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금수가 강하다. 이러면 이제 사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토는 생토냐 사토냐. 왜? 밭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거를 키울 수 있는 작물을 키운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땅이라는 거 그런 거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수 있다. 거기서 모이면 뭐 합니까? 뭐 밭을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밭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무토의 특징이에요. 무토가 땅이 넓다.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토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 한 고을의 부자냐, 두 고을의 부자냐, 세 고을의 부자냐, 또는 국가적인 부자냐, 세계적인 거부가 되느냐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혹자는 그래요. 야, 내가 사주 감정할 때 토 많은 걸 봤는데 별거 없더라. 토만 보면 그렇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금방 사토냐 생토냐, 그러니까 사토냐 생토냐 얘기했잖아요.
토가 생토일 때와 사토일 때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토가 많으면은 그 많은 수만큼 그만큼 큰 고을이냐 더 이제 뭐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느냐가 정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 십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무토는 큰 땅, 넓은 땅, 그래서 밭으로도 볼 수 있고 넓은 땅으로 볼 수 있고, 기토를 제외한 모든 건 무토로서 약속 기호를 정했다. 이게 물상의 무토의 물상이고요. 그 다음에 시기 조건을 얘기할 때 화가 있을 때에 목을 보냐, 화를 보냐, 토를 보냐, 금을 보냐, 수를 보냐의 차이가 있고, 화가 없을 때 오행을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편의상 무토가 인성이 있을 때를 한번 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성이 병화가 될 수도 있고 정화가 될 수 있죠. 또는 사화나 오화가 될 수 있어. 원래대로라면은요, 무토 입장에서 병화를 보는 때와 정화를 볼 때, 또 사화나 오화를 볼 때를 다 하나하나 따져갖고, 그 다음에 갑을 대입하고, 을을 대입하고, 인을 대입하고, 묘를 대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무토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병화 하나가 뭐 한 2시간 반 했었죠? 그 꼴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도 뭐 너무 길다, 유튜브 누가 그렇게 볼 것 같냐, 별 얘기가 다 듣다 보니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무토 입장에서 그냥 병화도 볼 수 있고 정화도 볼 수 있는데, 일단 병화 먼저. 병화를 봤을 때. 그러니까 무토가 병화를 봤을 때, 그때 오행을 대입을 해보고 나서 정화는 할지 말지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우리 학우님들도 머릿속에서 무토 일간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했죠. 무토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건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일간에 있든 또는 연에 있든 월에 있든 시에 있든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도 그래도 무토 일간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무토 일간을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무토 일간인데 병화가 봤어. 자, 이럴 때는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 병화가 유일한 화냐, 또 다른 화가 있냐, 그 다음에 병화의 뿌리인 사나 오가 있냐 없냐, 이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병화를 생겨줄 수 있는 인성이 있냐 없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내 입장에서는, 무토 입장에서는 관성이지만 병화 입장에서는 목이 인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원국에 목이 있다. 목이 있는 병화냐, 목이 없는 병화냐, 또 이 병화가 뿌리가 있냐 없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병화가 이렇게 병신합이 돼 있는 병화냐, 아니면은 신금 대신에 임수, 임수에 떠 있는 병화냐, 또는 간목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을목을 갖고 있느냐, 머릿속에서 이런 걸 그려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무조건 무토가 병화를 봤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화생토 봐서는 좋지 뭐. 그러면 누가 사주를 못 봐요? 누가 공부를, 누가 이게 어려운 학문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병화를 봤을 때 갖고 있는 글자가 뭐냐, 이 인성이 강한 인성이냐 약한 인성이냐를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인성이 강하면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는 연애에 있을 때 확실하게 봤지만 이게 시에 있다, 그러면 자식 낳고 잘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말년에 커진다든지, 이런 개연성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한데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편의상 무토가 병화를 봤습니다. 그러고 대운에서 간목을 봤어요.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자, 이 병화가 원국에서 심이 없다. 그러니까 심이 없다는 얘기는 병화가 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없죠.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또 병화의 인성, 목이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병화가 사나 오나 미, 사오미 낮 시간을 못 봤던 얘기는 상대적으로 해자축이라든지 신유수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밤 시간 병화란 얘기야. 그럼 이 병화가 심이 없는 거죠. 그럴 때 간목이 오면은 이거는 감사합니다. 네. 왜? 심이 없는 병화가 병화의 인성 갑이 왔잖아요. 그 얘기는 이 뿌리가 인목이고 병화의 뿌리는 오화잖아요. 그럼 인호술의 개연성으로 인해서 낮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원국에 이제 뭐 술토라도 있다. 그럼 확실하게 인호술이 됐죠. 자,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면은요, 다시 한번 기초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그랬죠. 이 병화가 심이 없다. 병화가 심이 없다는 얘기는 사옴이라는 글자가 지지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축인묘 12자 중에서 사오미가 없다. 그러면 세 자를 빼면은 몇 글자예요? 이제 머리가 나쁘 산수를 잘 못하지만은 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자. 아홉 글자 중에서 12글자 중에 세 개를 사오미를 뺀 거고 그 다음에 심이 없으려면은 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목이나 묘목을 뺀 거죠. 그러면 현재 5개가 빠진 거죠. 그럼 그러니까 7자 중에서 여기 올 수 있는 4자가 기껏 해봤자 올 수 있는 게 해자축이나 신유술 정도예요. 그럼 밤 시간이라는 얘기잖아요. 밤 시간이나 그래야지 이 병화가 심이 없다는 게 성립이 되니까. 그럴 때 간목이 왔을 때는 이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한 거죠. 그러면은 헷갈리지 마세요. 나한테 필요한 글자가 일단 왔어. 심이 없는 인성이 심이 생겼어. 그럼 일단 좋은 거죠. 그런데 자, 이것이 갑이라는 글자로 왔죠. 무토화 때 갑은 뭐가 돼요? 아, 직장, 예. 또는 명예, 그 다음에 학문, 다 해당되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좋아지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로 인해서 승진을 한다. 관인상생으로 돌아간다. 또는 명예가 그렇게 됐다. 그 뭐 공직자가 이렇게 되면은 뭐 공직자가 승진을 했다. 아니면 뭐 청와대라도 들어가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문을 통해서 관인상생으로 돌아갔으니까 배우고 있긴 걸로 인해서 내가 능력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심이 없는 병화가 간목을 볼 때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또 이 원국에 또 이제 심 있는 병화냐면은 그럴 때 간목이 그렇게 썩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뻔한 거니까 넘어가고. 자, 을목을 봤다. 을목을. 원래 을목은요, 무토에 구멍 낸다고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병화라는 글자가 있죠. 그러면 이 병화로 인해서 을목은 어떻게? 꽃이 피면 구멍을 안 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을목이 무토에 구멍 낸다는 핵심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을이 끌어오는 경금의 뿌리, 신금이, 요 신금이 인신사회로 돌아가면은 이 을목이 무토에 확실하게 구멍을 냅니다. 왜? 을이 끌어온 경금의 뿌리, 신금이 인신사회를 만드니까. 그 얘기는 인신사회에는 갑의 뿌리 인목, 그 다음에 이제 병화의 뿌리 사화, 그게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구멍 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병화라는 인성을 봤죠. 자, 이럴 때는 구멍을 안 내죠. 왜? 을목이 병화로 꽃이 폈잖아요. 그 얘기는 을이 경을 못 끌어와요. 병화가 있는데 어떻게 경을 끌어와요? 인신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꽃이 폈구나. 그러면 역시 좋습니다. 물론 갑에 비하면 조금은 떨어져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힘없는 병화가 을이라는 인성을 본 것만 해도 일단 감사하죠. 지금 우리는 힘없는 병화라는 조건을 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힘 있는 병화면 또 얘기가 또 틀려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로 인목과 묘목 같은 원리예요. 금방 얘기했죠. 갑이나 을, 지지로 인목이나 묘목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근데 제가
좋아요 안 눌러서 삐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목과 묘목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에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셨을 때 이제 무기토, 무토 이제 넘어가면 기토, 그 다음에 경금, 신금이 자세하게 가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요, 병화를 봤을 때 병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 병화라는 인성을 봤는데 또다시 병화를 봤어요. 어두워집니다. 쌍병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게 10년, 대운 10년이잖아요. 10년 내내 사람이 어두워져요. 자, 이거를 쌍병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병화 쌍병이잖아요. 자, 이럴 때는 화생토가 안 됩니다. 인성생을 못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인성이 무토 입장에서 병화가 하나 있을 때는 화생토를 받아요. 힘이 있든 없든. 그런데 쌍병이 되잖아요. 얘나 얘가 서로 싸우다 보면은 화생토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이러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원국 내에서 임수나 간목이나 또는 천간에 신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쌍병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갑으로 가린다는 얘기는 갑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갑으로 가릴 수가 있죠. 없을 때는요, 공부라는 행위, 예를 들면은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이런 공부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10년 동안 계속 그런 행위를 통해서 쌍병 처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거죠. 대학원에 진학해서 배우고 익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쌍병인 요 임수라는 글자가 둘 중에 하나를 띄워줄 수 있잖아요. 쌍병일 때 임수가 있으면 병화 하나를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원국에 뭐 여기에 임수가 있든 또는 여기에 있든 간에 임수 하나라도 있을 때는 띄워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임수는 무토할 때 재물이 되죠. 그러면 부인이라든지 또는 금전적인 걸로서 해결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은 천간에 신금이 있다. 이럴 땐 또 해결할 수가 있죠. 쌍병이라 하더라도. 예. 그런데 이런 글자가 없으면 어떡하느냐. 사실상 해외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외 간다는 게 말이 쉽지요. 저도 제 사주도 해외 가면 좋은 사주예요. 근데 알면서도 못하죠.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몸으로 때워야죠, 뭐. 그 10년 동안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쌍병일 때는 이걸 처리해 줄 수 있는, 쌍병임이 병이라고 한다면은 처리해 줄 수 있는 약이 있으면은 그럴 때는 대발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요, 안 좋고. 왜? 병을 치료할 약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정화를 봤다. 무토가 정화를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병정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동일한 얘기인데 쌍병이나 병정이나 똑같아. 이 처리를 하는 방법은요. 갑으로 가린다든지 병신합을 한다든지 또는 정임합을 시킨다든지 해갖고 가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쌍병하고 병정은 뭐가 틀립니까?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네. 자, 이런 것도 원래는 안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말 나온 김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쌍병일 때는 뭐가 되냐면은요, 그냥 그거는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10년 내내 세운에 따라 약간 틀리지만은 전체적인 기조가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계속 우울하면은 그 사람 성향이니까 거기에 맞출 수가 있어. 그런데 병정 갈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감정이 높낮이가 어떨 땐 너무 좋았다, 어떨 땐 너무 우울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떨 땐 막 웃었다가 갑자기 울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정 조절이, A라는 사람하고 만났는데 이 사람이 깔깔대고 막 웃고 막 그래서 즐거워서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엉엉 울어버려. 술 마시면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예. 웃다가 울다가. 그러면 뭐 어디에 엉덩이에 털 난다고 하던데, 저는 그 어딘지 모르겠고 아무튼 웃다가 울다가 그렇게 되면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병정 갈등이에요.
그냥 아싸리 우울하면 쌍병인데 갈등은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에 맞춰야 될지 초점을 몰라.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학을 띈다. 예. 학을 띈다는 얘기가 학질. 다시 말씀드리면은 열병과 냉병이에요. 학질이라는 거는 몸에 열이 확 올랐다가 몸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졌다가, 그러니까 이걸 진단을 할 때 열병이니까 냉한 약재를 써야 될지 냉병이니까 더운 약재를 써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학을 띈다고 얘기하는 게 그 뜻인데, 병정 갈등이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학을 띠게 만들어. 왜? 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으로 가리거나 신금으로서 병신합을 하거나 또는 임수로서 정임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리지 않으면은 시차를 벌려야죠. 역시 해외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해외 가는 건 말은 쉽다. 현실은 어렵다. 예,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요. 숲속에 들어가 사는 거. 나무가 우거지고 울창한 그런 그 원시림 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살면 되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사화를 보고 우화를 본다. 역시 불친절하는 모토가 됐기 때문에 지지 빼고 그냥 넘어갑니다. 네. 억울하면 역시 좋아요 좀 누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토를 보고 기토를 볼 거예요. 인성이 있는 상황에서 무토를 봤다. 자, 이럴 때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인성이 있긴 있는데 이 인성이 심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심이 없어. 그쵸? 그럴 때 또 다른 비견이 와갖고 인성의 기운을 갈라먹죠. 내 입장에서는 나도 먹을 게 부족해. 그런데 10년 내내 이놈의 비견이 와서 같이 나눠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영향이 없는데 나도 삐쩍 마르고 쟤도 삐쩍 말라. 쟤도 죽겠고 나도 죽겠죠. 그럴 때 무토가 예를 들면 비견이 그렇게 와갖고 달고 있는 게 나한테 해가 되는 걸 달고 있다. 대운에서 온 무토가. 그럼 내가 10년 내내 되게 고생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나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인성의 생을 못 받는 무토니까는 재물을 지킬 힘도 없는 거고, 재관을 가면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명예나 재물 또는 남자라면 부인 이런 것이 뺏기게 될 소지가 있다라는 개연성이죠. 그래서 좋을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무토가 기토를 봤다. 이럴 때는 땡큐일 소지도 있다. 왜? 힘이 없는 병화인데 똑같이 설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토는 뭘 끌어올 수 있다. 그렇죠. 갑목을 끌어올 수 있다. 물론 그 기토가 해묘미를 달고 온 기토면은 소용이 없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기토는 갑을 끌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무토보다 낫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는 인성이 있어도 힘이 없을 때 기토를 보면은요, 이건 좀 더 낫다는 얘기죠. 갑이라는 걸 끌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이제 형제나 뭐 저 비견으로 인해서 이제 갑이라는 글자가 끌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부모 형제 핏줄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힘없는 무토가 또 무토를 봤다. 좋을 게 없다. 그러나 기토를 보면은 그나마 낫다. 갑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진토, 술토, 축토, 미토.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개연성이 너무 커. 자, 힘없는 무토가 진토를 봤어요. 이럴 때는 이 진토는 신자질의 개연성을 만들고 좋을 게 없어요. 특히 병화를 끄는 글자가 뭐예요? 병화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신금이야. 천간 신금, 병신합. 근데 신금의 뿌리가 유금이면은요, 이 유금을 강하게 하는 글자가 사유축도 되지만 진유합도 되죠. 이럴 때 진토라는 거, 유금을 생해주기 때문에 병화를 꺼버릴 수가 있죠. 이거를 고전에서는 요 이론을 건너뛰어서 회경무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빛이 힘을 못 쓴다, 회귀무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 내면을 따지자면은 진토는 진유합금을 했을 때 이 유금으로 인해서 병화를 꺼버릴 수 있다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없는 병화를 갖고 있는 무토 입장에서는 진토가 와서 뿌리가 생겨서 좋다고 할 게 아니죠. 왜? 금방 말씀드렸죠. 병화를 꺼질 수 있다. 이럴 때는 술토가 와야죠. 예. 술토가 와도 술토가 그래도 밤 시간 아닙니까? 시간은 밤 시간이지만 인호술의 개연성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위로서 인호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으니까 일단 아궁이라도 있어야지 불을 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토가 올 때는 이때는 일단 감사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축토라는 글자, 아이고 밤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사유축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안 좋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자, 축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는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축이라는 글자는 사화라는 낮 시간을 끌어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무조건 밤 시간 축토가 왔으니까 병화가 더 안 좋다, 그러면 화생토를 못 받는다, 그래서 무토 입장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1차적인 거고, 축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사화가 오잖아요. 그럼 병화가 생을 받아. 생을 받으면 화생토가 가능해요. 그러면 그 행위를 불러주면 돼. 왜? 축에서 사가 오려면은 유금이라는 매개물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 말을 많이 하라든지 외국어를 하라든지 뭔가 말에 관한 행위를 통해서, 또는 말을 모아놓은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화라는 글자가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럴 때 병화가 화생토를 해주니까 무토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토가 왔다. 당연히 좋죠. 예. 낮 시간 미토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병화 입장에서 심을 받고 화생토를 해줄 수가 있고, 또 미토는 해묘미의 개연성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해수라는 글자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을목이 와서 꽃이 필 수도 있는 거니까 무토 입장에서도 고맙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의 수는 선생님들, 우리 학우님들이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보셔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해주고 뭐 얘기해 주려다 말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글자 대입을 해보지 않으면은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학습의 습, 익힐 습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과 수가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 약한 인성을 가진 무토입니다. 그럴 때 경금을 본다. 자, 경금이라는 글자는요, 나쁘지 않아요. 왜 나쁘지 않을까요? 자, 지금 초점은 뭐냐면은 인성이 약하다고 했죠. 그럼 인성을 강하게 해주는 글자가 뭘까요? 목이겠죠. 목이나 낮 시간이나. 그런데 지금 원국의 인성이 약하다는 얘기는 목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약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럼 목을 끌어올 수 있는 매개물만 있으면 돼요. 경금은 어떻게? 을목을 끌어올 수 있는 매개물이 됩니다. 을경합으로. 원래는 경금이 을목을 끌어온다고 얘기를 안 해요. 을목과 만나서 합을 하는 글자죠. 그렇지만은 편의상 알아듣기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경금으로 인해서 을목이 올 수 있다, 그걸로 인해서 병화가 조금이라도 강해질 수 있다 라는 개연성 때문에 경금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약한 인성이 천간 신금을 볼 때 환장합니다.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죠.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은 인성이 꺼지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이 죄송한 얘기지만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인성이 꺼진 거잖아요. 그럼 내 건강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화가 꺼진 거죠. 눈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가 꺼진 거니까 정신을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이 먹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병화가 제일 겁을 내는 게 신금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요때는 아주 안 좋다. 특히 약한 인성이 신금을 만났다,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좀
인성이라는 건 항상 건강이나 수명이나 이런 걸 논할 때 인성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그걸 꼭 염두를 해둬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지지신금을 봤다. 자, 요 신금이 신자진을 만들 수 있는 신금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 요 신금은 인신축으로 인목을 깨는 신금이죠. 그러면 병화를 강해질 수 있는 인목이 깨져. 좋을 게 없죠. 그런데 얘가 신자진을 만들 수 있는 신금이면은요 병화가 임수에 뜰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고전하신 분들은 병임충 얘기하실 거야. 그러니까 원래 천간은 충이 없지만은요 임수의 병화가 뜬다는 개념은 충이 아니에요. 자, 말 나온 김에 충이라는 얘기는요 부딪힐 충이야. 이건 부닥치는 거는요 땅에서 부닥치는 거지 하늘은 부닥칠 게 없어요. 혹시 구름과 구름이 부닥쳐서 충돌한 거 보신 적 있어요? 하늘은 부닥치는 개연성이 없습니다. 땅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부닥치면 충돌이 되죠. 하늘은 충이 없어. 그러니까 병임충, 을신충, 정계충 아니에요. 충의 개연성은 엄밀히 말하면 하늘에 천간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고전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복잡해집니다. 그냥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신금이 인신충, 지지는 충이 있으니까요. 인목을 충하는 신금이냐, 아니면 신자진으로 인해서 저 약한 병화를 띄워줄 수 있는 임수를 만들 수 있는 신금이냐, 요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인 거 신금은, 대운에서 오는 신금은 신유술, 밤 시간의 신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유금을 봤다. 아까 축토 얘기도 했지만요. 이 유금도 사화를 부를 수 있는 매개물도 되지만 병화를 끌 수 있는 신금의 뿌리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병화를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달린 거예요. 그럼 그 직업이 어떤 거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번 주의 모토는 불친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억울하면 좋아요 누르세요. 네. 자, 임수와 계수, 해수와 자수를 보는 거예요. 수를 보면은 무토 입장에서는 재를 보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무토 입장이에요. 약한 인성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인성이 약하다는 얘기는요. 지나친 재를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지나친 재물을 감당을 못하는 무토 입장에서 임수가 왔긴 왔는데 이것이 임수가 와를 달고 왔으면 땡큐죠. 왜? 인성이 강해지니까. 그럼 이 재물을 내가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약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임자를 달고 왔다. 또는 임신이다. 임진이다. 병화를 띄우긴 띄워요. 그렇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많은 물을 감당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돈은 벌어요. 돈은 버는데 내가 그 돈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렸을 때 그 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 발전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 돈으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돈 때문에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론 인호술의 그러니까 임수가 인호술 달고 오면 당연히 땡큐라는 걸 아실 테고. 그럼 뻔한 얘기는 넘어가고요. 계수를 봤다. 무토가 계수를 봤는데 병화가 힘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계수는 병화를 가린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말이죠. 이 병화가 병호다. 힘이 있는 병화다. 이럴 때는 약한 계수 정도는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구름을 증발시키니까. 그런데 조건은 뭐냐? 힘이 없는 병화야. 그럴 때 이 계수라는 글자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 약한 인성이 가려지죠. 그럼 무토 입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 무기합 화. 무토가 계수랑 만나면은 화가 생긴다. 그러면 합이죠.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결혼한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하고 부인을 냅두고 결혼한 사람이 부인은 있어. 또는 남편이 있어. 그런데 천간 합이니까 뭔가 말 그대로 합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합을 하면은 인성이 생길 것 같아. 그게 무기와 화의 개연성이에요. 그러니까는 병화가 가려진 거예요. 구름에 가려졌잖아요. 개수에. 그러면은 이 약해진 인성이 가뜩이나 안 보이니까 새로운 인성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게 무기와 화가 돼요. 그러면은 누군가와 합을 하면은 그러면 인성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하고 싶어. 그런데 현실은 뭐라고 합니까? 네, 불륜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그렇죠? 좋을 게 없어요. 아니 뭐 좋다 나쁘다는 건 사실 우리가 판단하는 개연성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상담을 한다는 개연성은요, 법적인 뭐 도덕적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손님과 나와의 소통이니까. 자, 그래서 좋다 나쁘다라는 말씀은 취소하고요. 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무기와 화라는 인성 때문에 새로운 변화, 가정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라. 또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까지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무토가 해수나 자수를 보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인성이 약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요, 무토가 해수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인성이 약하는 화생토를 못 받은 토는요, 물을 제대로 감당이 안 되죠. 그나마 해수는 인해합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낫죠. 또 해수는 해묘이라는 목을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라도 돼. 그러니까 좀 괜찮죠. 그런데 자수는 밤 시간이면서 물론 뭐 신자들은 임수 끌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밤 시간은 밤 시간이에요. 힘없는 병화 입장에서 자수라는 거는 밤 시간 자수기 때문에 거의 저 자수가 오화를 끌어오는 특별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좋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 자수를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무토가 병화에 힘이 있는 상황이다. 그럴 때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병화가 목이나 화를 받다. 낮 시간, 사옴이라는 낮 시간을 받든지 아니면은 임목이든 묘목이든 간목이든 을목이든 이제 무토한테는 관성이지만 병화한테는 인성이잖아요. 그렇게 인성을 받느냐,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서 힘 있는 병화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병화다, 이런 거에 따라서 글자가 올 때 생각을 해서 대입을 하시면 쉬워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 병화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지금 정화를 봤을 때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지금 이것도 강의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그럼 또 힘들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화생토를 못 받은 무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